안녕하세요. 신약촌 친목입니다. 오늘은 자주겸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사적인 견해로 제가 그동안 경험하며 생각한 것을 토대로 자주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설명하고, 다음 편에서는 자주겸의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에 대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몇몇 논문과 기고문 등 실증된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겸, 참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주겸입니다. 자주겸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 자주겸 속의 성분에 대한 의해성 논란 등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자주겸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겸 작업에 한참 매진하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겸에 대한 말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 자주겸을 만드는 곳은 몇 군데 없었으며 이를 아는 일반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주겸을 만들던 한 사람이 방송에 나가 최고의 주겸이다, 신비한 주겸이다라며 떠드니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겸에 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미 자주겸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시절은 발전된 새로운 용융 방법의 실험 기간으로 실험 시 흔히 나오던 것이 자주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논리에도 맞지 않고 보기에는 좋으나 무언가 이상하고 마땅치 않아 자주겸은 제외하고 맑고 투명한 주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주겸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고, 그들이 만든 검붉은 자주겸이 아닌 맑은 자주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자주겸은 누가 몇십 년을 고생하며 연구해서 나온 그런 주겸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용융기술이 발전되면서 금방 식지 않고 용융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전에 안 보이던 현상으로 자주겸은 우연히 나타난 것 뿐입니다. 아주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몇십 년 연구 끝에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슬픈 웃음만 나옵니다. 보라색으로 반짝이며 예쁘니까 일반 주겸보다 다르게 보이고 이를 신비한 주겸이라고 상술에 이용한 이가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자주겸을 방송에서 떠들던 이가 만든 자주겸은 검붉은색의 지저분한 자주겸으로 자주겸치고도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주겸의 위생 문제와 너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정도만 우려하였으나 그 후로 각종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 점점 자주겸 소문이 널리 퍼지고 소비자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이를 찾게 되면서 그 당시 흰주겸을 생산하던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자주겸을 판매하는 데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흰주겸을 하던 이들이 자주겸을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흰주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입니다. 흰주겸은 작은 이물질이라도 끼면 바로 표시가 나지만 자주겸은 비슷해서 표시가 안 납니다. 이물질 걱정이 없어 굽는 작업이나 용융 작업이 훨씬 쉽습니다. 또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니 이익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시절이 더 흐른 후 주겸 종가에서 붉은 주겸은 옳지 않다 하면서 수십 년간 생산하지 않던 자주겸을 좋은 주겸이라며 선전하고 이를 생산하여
기존 주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주겸 종가에서는 자주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 부정했지만 그 당시 현실에서는 주겸 종가의 자주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업계 종사자 모두가 잘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활자로 찍혀있는 사실마저 말을 바꿔 변명하는 주겸 종가의 발표 내용은 좀 궁색해 보였습니다. 그때 주겸 종가의 선택이 달랐다면 자주겸은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눈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본 자주겸을 만들고 판매하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주겸 종가의 자주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자주겸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명분이 많이 부족했는데 주겸 종가의 자주겸 판매로 명분이 생기면서 이에 힘을 얻어 자주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주겸 시장은 자주겸이 크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 주겸 종가도 수십 년을 지켜온 원칙마저 바꿀 만큼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이후로도 저의 자주겸에 대한 인식은 여타 새로운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 자주겸의 높은 가격에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따져봐도 자주겸의 가격이 그리 높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주겸 하는 이에게 가격이라도 낮게 책정해보라는 권유도 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유가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자주겸 업체들은 자주겸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량이 흰주겸보다 적다고들 말합니다. 소비자가 자주겸의 가격이 높은 이유를 질문하면 대부분 주겸업체에서는 자주겸의 수율이 흰주겸보다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높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흰주겸과 자주겸을 용융해 놓고 해체해보면 흰주겸은 이물질이나 가라앉은 찌꺼기 부분과 상품의 경계 부분에는 검은색이 끼어 있어 그 부분까지는 상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자주겸 덩어리는 붉은색이고 경계 부분도 검은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어 빻아놓으면 그냥 보통의 자주겸으로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알갱이로 판매하기는 약간의 색의 차이가 나니까 경계 부분은 가로로 빻아서 주로 판매했습니다. 가로로 빻으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수율이 더 나오는 것이지요. 아마 요즘에는 그런 곳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주겸 가격이 흰주겸과 비슷하거나 역전이 되어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곳도 생기더군요. 물론 흰주겸도 경계 부분을 가로로 빻으면 그냥은 상품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물에 녹이면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상품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주겸을 물에 녹이면 검푸른색이 동일하게 나오므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게로도 이물질이 적은 흰주겸보다 여타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자주겸이 더 무겁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왜 가격 기준을 수율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주겸을 받아 식혀 깨보면 밑부분에 시커먼 찌꺼기 덩어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에 녹여보면 더 처참합니다. 주겸 굽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여러 이물질들과 용융 과정에서 고열 때문에 용융로소에서 녹아버린 쇠, 고열 속에서 생성된 여러 무거운 화합물일 것입니다. 실제로 무게가 같은 최적의 정상 주겸보다 두세 배 이상 무겁습니다.
용융의 실력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용융을 아주 잘한 경우에도 찌꺼기의 맛을 보면 미세하지만 소금 맛이 조금 납니다. 용융 실력이 부족하면 찌꺼기가 덜 가라앉고 죽염과 함께 굳어버리는데 이런 경우 밑에 찌꺼기 부분에 소금기가 많아 많이 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에 녹여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위에 맑은 물만 떠서 죽염수라고 판매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찌꺼기를 이용한 죽염수라고 말하는 곳도 있고 아무 말 없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염수의 가격이 실제 상품 죽염을 녹여 만든 죽염수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죽염수가 상품 죽염으로 만든 죽염수와 같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 죽염수가 안전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생산한 죽염으로 회사 수익 구조를 정해놓고 버려야 하는 부산물인 찌꺼기를 녹여 만들었으면 무료로 주든가 물값과 통값만 받든가 해야지 부산물로 얻어진 것을 상품화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좋지 않은 행태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자주경을 만들자, 자주경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시장에서 자주경 가격을 내릴 수 있게 해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없는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융 실험 중 자주경이 나오는 것하고 정상적으로 자주경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저희 생각에 아무리 따져보고 재어봐도 자주경이 맑은 죽염보다 더 좋은 죽염이라거나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경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 다른데 단 한 번이라도 자주경을 만들어 판 것이 언젠가 좋은 글씨가 되어 돌아와 내 가슴에 박힐 것이라 판단되어 저는 맑은 죽염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죽염 용융 실험을 하다가 자주경이 나오면 자주경을 한 번 더 재용융을 잘하게 되면 붉은색은 사라지고 희고 맑은 색의 죽염이 됩니다. 자주겸의 붉은색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인이 죽염을 구웠으나 직접 용융하기는 곤란하여 아는 죽염업체에 흰죽염으로 용융을 부탁하였으나 자주겸으로 만들어줘 난감해하던 중에 이를 저에게 부탁하여 자주겸을 맑은 죽염으로 재용융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맑은 죽염을 얻기 위해서는 굽는 과정에서부터 용융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도 훨씬 많고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겸의 붉은색이 색소라고까지 말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겸의 붉은색은 인산 선생이 논하신 색소론의 색소가 아닙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주겸의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